조선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이후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멸망할 때까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왕조입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은 법과 형벌 제도에 있어서도 나름의 체계와 원칙을 갖추고 있었죠. 조선의 형벌 제도는 중국 명나라의 대명류를 기본으로 삼되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적용했습니다. 조선의 형벌 체계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인 태형부터 시작해 장형, 도형, 유형, 그리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까지 죄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벌을 적용했었죠. 이러한 체계는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가벼운 형벌인 태형과 그보다 조금 더 무거운 장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형은 가는 회초리로 종아리나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로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졌었죠. 태형은 최소 10대에서 최대 50대까지 집행되었는데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장형은 태형보다 두꺼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까지 집행되었는데 보통은 60대를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60대를 넘어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형을 집행할 때는 남녀의 구분이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 바지를 벗기고 때렸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마를 입힌 채로 형을 집행했습니다. 다만 간음죄로 잡힌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치마를 벗기고 형을 집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태형과 장형에는 흥미로운 관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품팔이라는 제도인데 형을 받은 사람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매를 대신 맞게 하는 것이었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매품팔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범죄에 대한 형벌인 도형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은 강제 노역형으로 1년에서 3년 동안 관청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형벌이었죠. 소금을 굽거나 대장간에서 쇠를 불리는 등의 고된 노동을 해야 했는데요. 도형의 특이한 점은 형 집행 전에 장형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매를 먼저 맞고 난 후 노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유형은 흔히 말하는 유배형을 뜻하는데요. 주로 양반들에게 내려지던 형벌이었죠. 죄인을 일정 기간 동안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형벌이었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2천리에서 3천리까지 거리를 달리했습니다. 유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서 유배지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유형 역시 집행 전에 태형이나 장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유형에는 몇 가지 특수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안치라는 형벌은 유배지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위리안치는 가시나무로 담장을 친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형벌이었죠. 또한 절도안치는 외딴 섬에 격리시키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로 사극에 많이 나오는 유배형이 절도안치라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형벌들은 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고통을 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극형인 사형과 특수형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최고의 형벌로 주로 차명과 교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차명은 목을 베는 형벌로 주로 역모나 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졌었죠. 교형은 목을 매다는 형벌로 절도죄나 군율 등을 어긴 중죄인들에게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특별히 잔인한 형벌로 거열형과 능지처참이 있었는데요. 거열형은 사지를 말이나 소에 묶어 찢는 형벌이었고 능지처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하나씩 잘라내고 마지막에 목을 베는 극형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형벌들은 주로 반역죄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적용되었지만 그 잔혹성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양반이나 왕족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개 사약을 내려 자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약으로 인한 사망이 고통 없이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약을 마신 후 10분에서 30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한방에 갈 수 있는 사약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조선시대의 형벌 제도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가혹하고 비인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나름의 체계와 원칙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강도를 달리한 것이나 여성과 양반에 대한 형 집행에 일정한 배려를 했던 점 등은 당시의 사회 규범과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분에 따른 차별, 잔인한 형벌의 존재, 매품팔이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 등은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었고 결국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가 폐지되고 형벌 제도도 크게 바뀌게 되었죠. 조선시대 형벌 몇 개만 지금 도입해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범죄자들의 수가 엄청 줄어들 것 같네요.